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하면 맨날 웃음이 나네. 오늘은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 풀어보자. 같이. 머리를 꼭. 됐습니까? 자, 민법. 우리가 좋아하는 민법. 민법. 제가 왜 동영상을 켜고 준비하는 줄 알아? 일단 시작을 해야 공부를 하니까. 다 준비하고 하려면 늦어. 한다. 민법.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2번 청약의 철회, 3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4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5번 재단 법인 설립 행위. 풀면서 하자. 다시 문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2번 청약의 철회, 3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4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5번 재단 법인 설립 행위. 정답은 5번.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없는 거지. 그거는 재단 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다음 문제. 법률 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부첩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은 본처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다.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3번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4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법률 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첩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은 본처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다. 딩동댕 맞고.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B. 3번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딩동댕 맞고. 4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딩동댕 맞고. 5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딩동댕 맞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B.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볼 수 없다. 다음 문제.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2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이의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다시 문제부터 읽을게.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딩동댕 맞고. 2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딩동댕 맞고. 3번 이의 경우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갑과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맞고.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B.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5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박스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기망 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니은. 교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디귿. 갑의 피용자 을의 사기로 갑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이 을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리을.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사기를 이유한 취소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기 취소는 가능하다. 딩동댕 옳은 건 맞고. 니은 지문. 교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 교환 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귿 지문. 갑의 피용자 을의 사기로 갑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이 을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딩동댕.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피용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제110조 제2항. 리을 지문.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계약을 취소하기 전이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2번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3번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가진다. 4번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5번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다시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B. 틀렸습니다.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목적이 달성되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체결된 그 계약에 관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본다. 2번 질문.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번 지문.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가진다. 딩동댕 맞고. 4번 지문.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B.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이다. 5번 지문.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B.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딩동댕. 제116조 제1항입니다. 다시 5번 지문.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B.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딩동댕. 다음 문제. 복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2번 복 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번 복 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 대리인의 대리 행위로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문제. 복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복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다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2번 복 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 틀렸습니다. 복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 대리인의 복 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딩동댕. 3번 지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B. 대리의 목적인 법률 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라 하더라도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B.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4번 다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B.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딩동댕. 다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로서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B.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신기하다. 그치? 다음 문제.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즉시 을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는데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한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3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를 확답을 채고하였는데 갑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의 통보를 한 경우 병은 갑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4번 을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번 갑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옳은 것은 5번 갑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병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1번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선택권은 상대방, 병에게 있다. 제135조 제1항.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즉시 을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는데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한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병의 철회가 유효하므로 병은 갑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3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에 확답을 채고하였는데 갑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의 통보를 한 경우 병은 갑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B. 기간의 경과로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131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병은 계약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음 을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5조 제2항. 됐습니까? 다음 문제. 무효인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 행위. 2번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 3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4번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5번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 행위. 다시 무효인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 행위.
2번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 3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4번 지형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B.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 맞죠 이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2조 제2항 따라서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면 1번 다시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 행위는 단속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2번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은 구분지상권은 기간을 영구로 설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3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은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8문제 푸는데 20분. 다음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였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이며 취소의 상대방은 병이다. 제한능력자 갑도 법인 명의인 동의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 을 역시 취소권자이다. 제140조 또한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취소권은 상대방, 병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142조. 궁금했는데.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 취소의 상대방, 병.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이구나. 미성년자 갑. 문제 다시.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였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병. 다음 문제.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안. 저녁 되면 맨날 졸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다음 문제.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한다. 2번 당사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4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다시 문제.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한다. 민법 제151조 불법 조건, 기성 조건. 조건이 제3항.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지문 2번. 당사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 제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B. 민법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4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5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딩동댕.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다음 문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다음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유로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 과실에 기한 점유 방해가 있어야 한다. 다음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문제 다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옳은 거 1번 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B. 아니고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번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B.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1년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제204조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은 기간 제한이 없다. 제214조 3번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유로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딩동댕. 지역권은 점유할 권리가 수반하지 않으므로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이 인정된다. 301조 214조. 그 다음에 4번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 과실에 기한 점유 방해가 있어야 한다. B.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 즉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5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B. 물건이 이전 소멸됨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이전 소멸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물건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다음 문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3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4번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 취득. 5번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문제 다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1번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하지만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어 조성이 된 경우에는 의사표시이므로 등기해야 물건이 변동된다. 그렇구나. 53번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등기 신청권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다시.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1번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딩동댕. 2번 등기 신청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딩동댕. 3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데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4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5번 점유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득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지문은 3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서도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다음 문제. 중과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1번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면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하다. B.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이다. 2번 중과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면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된다. 딩동댕. 또 예약 자리.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에게 새로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각각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잠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4번 3자 간의 합의 없이 경료된 중과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4번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중과생략 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3자 간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지문.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려면 최초 양도인, 중간자 및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가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다음 문제.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를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4번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5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제197조 제2항.
1번과 4번은 자주 점유,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떡하지? 추정 안 돼. 민법 제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2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다음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2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 점유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네, 틀렸습니다. 다음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딩동댕. 다시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딩동댕 맞고요. 2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딩동댕.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B.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딩동댕. 4번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5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딩동댕. 오늘은 여기까지 제1회 민법 41번부터 56번까지 할게. 안녕.